여보, 언제 들어왔어?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내 이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재준은 실망감을 감추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설렜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동네에 들어서자 재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우리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외출 준비 중이었습니다. 미안해,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야 해. 재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전 헤어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서연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잠깐, 서연아. 3년 만인데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정말 중요한 미팅이야.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서연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하자 재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서 났어? 예전엔 없던 건데. 아, 이거? 친구들이랑 엘레간스 살롱 사업 시작했거든. 요즘 꽤 잘 돼서 이런 것도 살 수 있게 됐어. 엘레간스 살롱? 무슨 사업이야? 미용 관련 사업이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정말 늦었어. 그때 아래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어. 정말 가야 해. 어떤 차? 택시야? 아니, 사업 파트너 차야. 재준이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보니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투자자야. 정말 중요한 분이라서 늦으면 안 돼. 서연이 황급히 나가려 하자 재준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뭔가 이상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이 있어? 여보, 나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야.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일하는 사람? 전업주부였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3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서연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가 해외에서 보낸 돈은? 잘 받았어. 고마워. 그 돈으로 사업 미천도 만들었고. 재준은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자신이 돌아온다고 하면 공항에 마중도 나오고 며칠 전부터 집 청소며 음식 준비에 바쁠 텐데 말입니다. 아래에서 경적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가야 해. 오늘 밤늦게 들어올 거야. 밤늦게? 대체 무슨 미팅이 그렇게 늦게까지? 비즈니스 디너도 있고. 어른들과의 자리니까 예의상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해. 어른들, 나이가 어떻게 돼? 다들 사업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나보다 연상분들이지. 재준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나간 후 재준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곳곳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들, 그리고 브랜드 가전제품들까지 말입니다. 재준은 서연이 쓰던 화장대로 갔습니다. 화장품들이 모두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보낸 생활비로 이런 걸 다 살 수 있나?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연의 옷들도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정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침실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용 넥타이였습니다. 재준의 것이 아닌 고급 브랜드 넥타이였습니다. 이게 뭐지? 넥타이를 들고 자세히 보니 최근에 구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준은 서연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남자용 시계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재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게 누구 건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급하게 나가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서연아, 집에 남자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뭐? 무슨 남자 물건? 넥타이랑 시계 말이야. 잠깐 통화가 어려워. 저녁에 집에서 자세히 얘기할게. 아니야, 지금 얘기해. 정말 지금은 안 돼. 미팅 시작하거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그리워했던 집, 그리워했던 아내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그때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준아, 집에 왔구나. 문을 열어보니 62세 이정숙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으로 평소 재준 부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제부터 서연이가 청소하고 요리 준비하더니. 요리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장 보는 걸 봤는데.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재준아, 서연이가 요즘 너무 자주 외출하더라.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매일요? 응. 한 달 넘게 그러는 것 같아. 그것도 항상 젊은 남자가 데리러 와서. 젊은 남자요? 재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 잘생긴 남자야. 나이는 서연이보다 어려 보이더라. 비싼 차 타고 와서 서연이 태워가고. 할머니,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키 크고 정장 잘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근데 뭔가 가벼워 보이더라. 정숙 할머니의 말에 재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준아, 혹시 사업 파트너라고 했나?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네, 서연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정숙 할머니가 돌아간 후 재준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낸 서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녁이 되어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준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제대로 된 음식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늦었네. 어땠어? 피곤해. 내일 얘기할게. 서연아, 우리 지금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피곤해. 비즈니스 디너가 길어져서. 그 남자 물건들 설명부터 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 파트너 최지훈 씨 거야. 미팅하러 와서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두고 간 거야. 왜 우리 집에 두고 가? 잠깐 화장실 쓰고 가면서 넥타이 풀었다가 깜빡한 거지. 시계는 손 씻을 때 빼놨다가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보, 나 정말 피곤해. 내일 아침에 자세히 얘기할게. 서연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준은 거실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잠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연이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나가? 오늘도 미팅이 있어.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해서. 아침도 안 먹고. 밖에서 먹을게. 파트너분이 좋은 곳 안다고 해서. 또 그 최지훈이라는 사람이야? 응. 이번 투자건에서 핵심 인물이야. 재준은 서연의 핸드폰을 흘끗 보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지훈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 연락처 뭐야? 지훈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네. 아, 그냥 편하게 부르자고 해서. 친근하게 지내는 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야? 나이가 나보다 좀 적어. 근데 사업 경험은 훨씬 많지. 재준이 메시지 내용을 보려 하자 서연이 급하게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사생활은 보지 마. 사생활?
사업 관련 아니야? 그것도 사생활이지. 여보도 회사 일 나한테 다 얘기 안 했잖아. 서연이 나간 후 재주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 전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주는 회사에 복직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3년 동안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터라 국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계팀으로 들어서자 32세 김유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돌아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유미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해외 생활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지.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세요? 재주는 유미에게 서연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미는 재준의 옛 부하 직원으로 항상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명품만 입고 다니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혹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요즘 여성 창업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집에 다른 남자 물건들이 있더라. 유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선배님, 그건 좀 이상하네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물어봤는데 사업 파트너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 시각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최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5세 지훈은 잘생긴 외모에 세련된 차림새를 한 남자였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정말 좋았어.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남편은 뭐라고 하던? 아직 의심만 하고 있어.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조심해야겠어. 들키면 곤란하잖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서연아, 엘레간스 살롱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 지우는 서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주는 집에 돌아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남자용 향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지훈 것인가? 향수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다 쓴 상태였습니다. 한두 번 쓰고 깜빡한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재주는 서연의 옷장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키카드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주는 급하게 키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응, 방금 왔어.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팅 어땠어? 잘 됐어. 투자 확정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재주는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엘레간스 살롱이 정확히 뭐 하는 곳이야? 미용실이야. 고급 미용실. 요즘 프리미엄 서비스가 인기잖아. 그럼 내가 미용사야? 아니야. 나는 사업 기획 쪽이야. 인테리어나 마케팅 같은 거. 재주는 서연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했어? 그건 지훈 오빠가 해줬어.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재주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최지훈이라는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한 2달 정도 됐나? 어떻게 알게 됐는데? 친구 소개로. 사업하고 싶다고 했더니 좋은 분이 있다고 소개해줬어.
어떤 친구?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용실 다니면서 알게 된 언니야.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이름이 뭐야?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 궁금해서. 나도 인사드리고 싶고.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제주는 서연이 자꾸 얼버무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제주는 서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제주는 서연의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훈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전에 사업 파트너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사간 적이 있었습니다. 517을 입력하자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닌 다른 남자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한 것입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니 지훈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 남편 눈치채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날까?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사랑해. 제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보다 다른 남자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힘든 일을 견뎠는데 정작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숙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제주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외출한 후 제주는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오는 일이라 그런지 탐정은 제준의 사정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부인 미행 조사 맞죠?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필요하시죠? 네, 부탁합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입니다. 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전문 탐정이 서연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께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남자분과 만났습니다. 상당히 친밀해 보입니다. 사진은 찍었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늦게 들어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탐정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인과 그 남자가 호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있었나요? 3시간 정도요. 나올 때 둘 다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주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탐정이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 신상 정보 확인했습니다. 최지훈 45세, 직업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사기 전과도 있고요. 사기 전과요? 네, 여성들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탐정의 조사 결과 지우는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었습니다. 제주는 분노보다는 서연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연도 지훈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서연과 지훈이 자주 만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경 재주는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외제차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키 큰 체격에 잘 정돈된 외모,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한 대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곧이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지훈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웠습니다. 재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가자 재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남편 의심하는 것 같던데?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확실한 건 몰라. 조심해야겠어. 혹시라도 들키면. 괜찮아. 나한테 맡겨.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남편한테 받은 돈 얼마나 모았어? 꽤 모았지. 3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줬거든.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 지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우리 사업 미천으로 쓰기엔 충분하겠네. 응,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재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서연이 불륜 상대와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날 거야? 지훈이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이제 지훈이 있는데 왜 그 사람과 살아? 그럼 위자료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는 포기해야겠지. 상관없어. 우리가 번 돈으로 잘 살면 돼. 재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입니다. 재주는 급하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주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지금 시간 있어? 선배님? 네, 퇴근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유미는 재준의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재준과 유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준은 유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하셨는데 나는 바보였어. 아내를 믿고 있었는데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배님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셨어요. 그런가? 네. 항상 아내 걱정하시고 돈도 꼬박꼬박 보내주시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유미의 말에 재준의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유미야, 나 이런 얘기해도 될까? 선배님, 저는 언제나 선배님 편이에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재주는 유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미팅이 일찍 끝났어. 서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때문일 것입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나도 이제 한국에 정착했으니까.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계획?
아이 같은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지금은 사업이 더 중요해. 사업이 아이보다 중요해? 당연하지. 지금이 기회인데 놓치면 안 돼. 재주는 서연의 변한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최지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왜 갑자기? 궁금해서. 내 아내 사업 파트너잖아. 좋은 사람이야. 사업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이는 45살. 나보다 3살 어리지. 결혼은 안 했어. 사업에만 집중한다고. 재주는 지훈이 미혼이라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유부녀인 서연을 유혹한 것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서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굳이? 바쁜 분이라서.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내 아내 사업 파트너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서연이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재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여자가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재준이 살짝 확인해 보니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자고 있어? 꿈에서도 보고 싶어. 재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륜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니. 재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준은 55세 박상진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계팀장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상진이 형, 시간 있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개인적인 일인데.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점심때 만나자. 점심시간에 만난 박상진은 재준의 사정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3년 동안 고생한 자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남자 정체부터 확실히 파악해야겠어.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탐정 조사 결과 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연이도 속고 있는 거 아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상진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지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재준아, 힘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박상진의 말에 재준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진의 조사 결과는 재준의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훈은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준아, 이 남자 정말 위험한 놈이야. 박상진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최근 5년 동안 최소 10명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냈어. 수법이 똑같아. 어떤 수법인데요? 먼저 사업 파트너로 접근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그 다음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거지. 서연이도 아마 그럴 거야. 이미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 재준은 서연이 자신이 보낸 5천만 원을 지훈에게 주려고 한다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형, 서연이 구해야 해요. 그럼 폭로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직접 말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겠네. 박상진은 지훈의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작년에 5천만 원을 당했어.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날 저녁 재준은 40대 중반의 한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은 이혼한 여성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사 같았어요.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했죠. 어떻게 속으셨어요?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서 서류도 보여주고.
그래서 돈을 주셨군요. 5천만 원을 줬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고소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까지는 안 됐어요. 미숙의 증언을 들은 재주는 서연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인도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정말 교활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믿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현장을 잡거나 아니면 그 남자 입에서 직접 사기라는 말이 나와야 해요. 재주는 미숙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재주는 유미와 만났습니다. 유미야,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아내 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요? 유미는 재준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도우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부인이 그걸 모르다니. 유미의 말에 재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유미가 부유한 여성 행세를 하며 지훈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사기를 치는 모습을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미는 서연과 지훈이 자주 가는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했습니다. 유미는 일부러 지훈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투자할 만한 사업을 찾고 있어요. 1억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지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유미를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유미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기회인가요? 해외 부동산 투자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유미는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동시에 작은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하면 되나요? 최소 5천만 원부터예요. 6개월 후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이미 여러 고객들이 성공했어요. 지훈은 가짜 서류들을 보여주며 유미를 설득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투자자들도 있나요? 있죠. 최근에도 한 분이 5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떤 분인데요? 기혼 여성인데 남편 몰래 투자하는 거라 비밀이에요. 재주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연이 자신 몰래 돈을 지훈에게 주려고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지훈이 유미에게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은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유미가 계약서를 보니 완전히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이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죠.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훈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뭘 확인하시려고요? 회사 실체를 말이에요.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그건 기업 기밀이라서. 그때 유미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 다 녹음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정체가 뭐야? 재준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지훈은 재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너는 강재준이야. 이서연 남편.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채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 무슨 오해요? 사기치는 거 다 녹음됐는데. 재준이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건 내 아내한테도 똑같이 했지?
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한테 5천만 원 받으려고 했지? 그건 진짜 투자야. 사기가 아니라. 그럼 이 허위 서류는 뭐야? 재준이 지훈이 가져온 가짜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재준과 유미가 일어서자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서연이랑은 진짜야. 뭐가 진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재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꼬셔서 돈까지 뜯어내려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사업 때문에 만났지만 나중엔 정말 좋아하게 됐어. 유미가 냉소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 했죠? 그건 한미숙 씨한테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돈만 뜯어내고 연락 끊었잖아요. 지훈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제발. 경찰서는 안 돼. 나도 서연이 진짜 사랑해. 사랑하면서 사기를 쳐? 그건 생활이 어려워서. 재준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미야, 경찰서 가자. 선배님. 그때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할게. 늦었어. 이미 여러 여자들을 속였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지만 재준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준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뭔데? 중요한 얘기야. 재준이 녹음기와 서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자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사업 파트너 최지훈의 정체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재준이 녹음기를 틀자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최소 5천만 원부터예요. 6개월 후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말한 그 투자 사업. 전부 사기야. 거짓말이야. 지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서류들은 뭐야? 재준이 지훈의 전과 기록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서연이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서연아, 넌 피해자야. 그 사람이 널 이용한 거야. 아니야. 지훈이는 나를 사랑해. 사랑? 너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잖아. 재준이 서연과 지훈의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돈 얼마나 모았어?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 사업 미천으로 쓰기엔 충분하겠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아, 정신 차려. 넌 속은 거야. 지훈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 한미숙이라는 여자도 똑같이 당했어. 재준이 미숙의 증언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증언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넌 피해자야, 서연아. 그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돈 때문이야.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나. 정말 바보 같은 나. 재준은 서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재준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속은 거였어. 알고 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재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류는 엄연한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재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나야. 서연아, 어떻게 됐어?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다 알았어.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뭐? 무슨 소리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 이제 끝이야.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정말. 정말 바보 같았어. 누구든 속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워낙 교활했으니까. 그래도 남편을 배신한 건 변하지 않잖아. 서연의 말에 재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준은 박상진, 유미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지훈을 고발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과 녹음 증거가 있어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준아, 그 사기꾼 드디어 잡혔다. 박상진이 기뻐하며 전화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마음 놓겠네요. 서연이는 어때? 많이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릴 거야. 그런데 형, 서연이랑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한편 서연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준이 퇴근해서 돌아오니 서연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어? 못 먹겠어. 그래도 먹어야지. 재준이 라면을 끓여서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조금씩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보야. 그런 말 하지 마. 3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남자한테 홀려서 이미 지난 일이야. 용서 못해도 이해해.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재준은 서연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응. 많이 실망했어. 그리고 상처받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피해자라는 것도 알아.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으니까. 나는 변명하지 않을게. 불륜한 건 내 잘못이야. 재준은 서연의 솔직함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재준아, 서연이 어디 아파?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준은 정숙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야. 돈은 잃지 않았잖아. 네, 미리 막았어요. 재준아, 서연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줄 수는 없을까? 할머니. 물론 서연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사람이 평생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나? 재준은 정숙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가져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 며칠 후 유미가 재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커피 한잔 할까요? 유미와 만난 재준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당연하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 선배님,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 유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해봐.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3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하면서도 부인 걱정하시고. 고마워. 그런 선배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용서하셔도 이혼하셔도 선배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유미의 말에 재준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미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유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그래. 하지만 선배님이 힘드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마워, 유미야. 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언제든지 선배님을 응원할게요. 유미의 따뜻한 말에 재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준은 서연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 응.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 당연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 나 정말 후회해. 매 순간이 지옥 같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된 부부로. 쉽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해보고 싶어. 재주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앞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핸드폰도 외출도 모든 걸. 당연해. 그리고 상담을 받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좋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재주는 서연의 각오를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없을 거야. 약속해. 한 달 후 지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준과 서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지훈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야위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최지훈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서 총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지훈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도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훈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지훈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서연이 재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응, 이제 우리만 남았어. 그날 저녁 정숙 할머니가 축하한다며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재준아, 서연아, 고생 많았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로 믿고 잘 살아야지. 네, 그럴게요. 며칠 후 재준과 서연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왜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외로웠어요. 남편이 3년 동안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좋았어요. 재준 씨는 어떠세요? 물론 상처받았지만 아내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해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시는군요. 회복 가능성이 보입니다. 몇 달간의 상담을 통해 재준과 서연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미는 조용히 재준을 지켜봤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재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선배님, 요즘 밝아 보이세요. 그래? 서연이랑 관계가 좀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유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재준은 유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재준과 서연은 부부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서연은 진짜로 미용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야. 그래, 믿어. 투명하게 할게. 모든 걸 다 보여줄게. 고마워. 어느 날 서연이 재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가져도 될까? 아이? 응.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로. 재준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좋아. 우리 새로운 시작하자. 1년 후 재준과 서연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닮았어? 두 사람 다 닮았네. 정숙 할머니도 손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거야. 서연의 미용실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좋았어. 다행이야. 모든 걸 투명하게 하니까 마음도 편해. 그럼 됐어. 재준도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해외 근무 경험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축하해요, 부장님. 유미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유미야. 유미는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당연하지. 축하해. 고맙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모습 보고 배웠거든요. 재준은 유미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준과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때 일 생각나? 어떤 일? 지훈이랑. 그 일 말이야. 가끔 생각나지. 미안해. 평생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 재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몇 년 후 재준은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동반 근무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다 같이 가는 거야. 응, 그럼 외롭지 않겠네.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출국하기 전날 정숙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잘 지내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외국에서도 잘 지내고 편지 꼭 써. 네, 꼭 그럴게요. 공항에서 유미와 박상진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부장님,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유미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박상진도 인사했습니다. 재준아, 이번엔 가족과 함께니까 외롭지 않겠구나. 네, 형님도 건강하세요. 비행기에 오른 재준 가족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연이 재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응,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야. 딸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응, 예뻐? 응. 재준은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온 재준 가족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미용실도 체인점으로 확장되었고 재준은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준과 서연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대화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모르겠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맞아. 소중한 걸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것 같아.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나도. 딸아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얘기하고 있어. 나도 끼워줘.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제주는 가족을 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어야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제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한 번 깨져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 가족이 그 증거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